뉴욕 증시가 4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며 다우가 11,000선을 지켰습니다. 알코아의 실적 신망에 장 초반 하락했지만 실적 기대감을 반영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인텔은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는 2012년 제2차 해관보 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 확정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들의 정상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3월 실업률이 4.1%를 기록해 실업자 수가 석 달째 100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한편 취업자 수는 26만 7천 명이 늘어나 2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에서 중대형 등 민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가 6월 하순부터 민간 건설사에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택지 부족 등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4, 5개월가량 공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서시의 최리나입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가 사흘 만에 아주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0.3포인트 올라서 1710. 앞에 있는 네 자릿수에는 거의 다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장중에는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고 외국인들이 23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1700선도 위협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1702포인트, 그러니까 20일 이평선이 나타나고 있는 지수를 회복을 하면서 아직까지 시장의 심리는 괜찮다라고 보여졌었는데요. 장 막판 외국인들이 370억가량 빠르게 사주고 프로그램 쪽도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코스피는 플러스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0.3포인트 올라서요. 1710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그러나 1포인트 빠지면서 506포인트로 끝이 났죠. 아시아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시아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 전일에 중국만 빠졌었는데 어제는 중국만 올랐습니다. 중국의 3월 신규 대출이 예상보다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시장의 안도감이 일단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1% 내외로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도 보시겠습니다. 다우가 11,000선을 지켜냈습니다. 알코아 실적 실망 때문에 장 초반에 다우는 1900선까지 밀리는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결국 장중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플러스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인텔이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이 같은 지수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글로벌 증시에서 뉴욕 증시는요, 알코아에 대한 실망을 딛고 결국 플러스로 반전을 하면서 다우가 11,000선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은 어떨까요? 전망해보죠.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의 김희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인텔의 1분기 순이익에 대한 기대감, 역시 기대에 또 부합하는 인텔의 실적이 막판에 또 뒤따라 주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IT, 특별히 어제 그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반등을 못하고 지금 조정 기미가 뚜렷한데 네. 오늘 일단 우리 전체 시장에서 조정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조정이 조금 끝나는 모습이 있을까요? 조정 어제 IT,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들이 조금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대형주들이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 기존 대장주들이 그동안 하락했었고 어제 환율이 반등하면서 일부 좀 반등을 한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보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조정이 조금 더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정이 뭐 어떤 큰 폭의 조정일까요? 아니면 기간 조정 기간으로 그 기간 자체도 조금은 길까요? 기본적으로는 기간 조정으로 보이고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그동안 한 40일 정도 그 지수가 보니까는 좀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그러고 나면 그거 한 절반 정도, 한 2주 정도는 기간 조정이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IT와 자동차에 대한 어제는 사실 시장의 반등 강도가 궁금했었는데 뭐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했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인텔의 실적 바탕으로 해서 환율도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더 나와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거. 하지만 지수는 조정이 조금 더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약간 더 조정이 있을 거다,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는지 일단 오늘 변수부터 좀 챙겨보죠. 예.
예. 어제 외국인들은 22일 순매수를 마감하고 처음으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 전날 막판에 매수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장중 내내 매도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틀 정도 시장에서 매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자 주도주 위주의 조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변수와 함께 IT와 자동차 업종 위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3월과 4월 집중 순매수했던 이유가 환율과 관련됐다기보다는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돼 있고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치 상향 조정, 그리고 MSCI 지수 편입 가능성 등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샀던 기존 내용들은 유효성이 여전히 지속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의 조정은 외국인들이 너무 장시간 쉬지 않고 매수한 데 대한 일시적인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그런 모습이 좀 커 보입니다. 단 이미 기존 주도주들에 대하여는 큰 폭의 매도를 동반한 조정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기간 조정의 무게를 두고 기존 외국인 매수 종목 중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삼성전기, 기아차, LG화학 등 IT 자동차 대장주들은 당분간 기간 조정의 무게를 두고 기간 조정 이후 시점을 잘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의 어떤 지금까지 매수를 해왔던 이유들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인데 왜 팔았나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일단 가시적으로는 환율 때문에 팔았다 이렇게 포장하기엔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동안 일부 주도주 위주로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과 환율 하락이 겹치면서 주도주 위주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는 환율 하락이 외국인 매도의 원인인가 하는 점보다는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자체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도 지금 시장의 관심은 직간접적으로 환율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환율은 큰 폭 상승을 보이면서 반등을 했는데요. 장중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위안화 절상 관련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환율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율 하락 기조 자체에는 향후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은 2009년 7월 1316.5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은 예정된 위안화 절상을 예상하여 반응하는 부분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2000년 이후 총 8번의 환율 하락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 시기에 시장을 아웃퍼폼한 업종을 보면은 의료정밀, 섬유의복, 음식료 등 경기 방어 업종이었습니다. 네. 최근 조정을 보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는 IT와 자동차 위주의 수출주들의 상승세가 지속됐었는데요. 향후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이하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환율 하락기에 평균 수익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내수주들이 매수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뭡니까? 좀 종합을 해보면 IT 자동차는 시장 자체가 기간 조정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주도주가 그렇게 세게 못 끌고 올라갈 것이다.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 일단 외국인하고 연관성을 그렇게 깊게는 생각하지 말고 환율이 일단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감안했을 때 원화 강세 수혜주 쪽, 우리 내수주 쪽으로 좀 보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환율이 글쎄요. 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게 또 급격하게 내려갈 것 같진 않단 말이죠. 예, 환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환율이 그 전날까지는 좀 1,100원도 좀 깨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위안화 평가 절상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줬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환율이 더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보다 기조가 하락 기조라는 점 그리고 그런 거를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기조를 유지를 한다면은 적정 환율은 1,100원 이하를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네. 1,100원이 연말까지는 조금씩 빠지든 급격히 빠지든 환율 자체는 하락 기조라고 보시고 그에 맞는 투자 방법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하락 수혜주, 원화 강세 수혜주 쪽으로 수급이 붙어줘야 이제 갈 텐데 외국인이 거의 시장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외국인들이 이쪽 내수주 쪽에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워낙 오래 그리고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매수세가 주춤할 수 있겠지만 중기적인 매수 기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 몇몇 대형 IT 업체와 자동차 업체 위주로 외국인 매수세가 오르면서 지수는 오르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소외를 당하는 장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하고 기존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존에 사놓고 소외됐던 자신들이 보유 중인 종목들을 지금 와서 손실이나 아니면 본전에서 그냥 팔아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로서는 큰 폭의 지수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 사이에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과 업종에 대한 키 맞추기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종목에 따라서 매도를 좀 자제해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에 대한 매도를 자제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제일 난감한 거는요. IT 자동차로 갈아타라 그래가지고 기껏 갈아탔더니 이제는 또 키 맞추기라 그러니까 아니 왜 팔게 했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 기존에 보면은 한 2주 정도 마지막 랠리가 나올 때 한 2주 정도 이제 IT 자동차만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대형 한 10개 정도 종목이 되는데 그렇죠. 외국인들이 매수가 22일 순매수 보이고 끝날지 아니면은 거기서 더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외국인들 매수 일단 가담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지금 사셔서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거를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 사신 분들은 좀 보유를 하시고 상황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재차 여쭤보죠. 어떤 종목의 그런 매도를 조금 자제해야 되고 일단 갈아탄 IT 자동차는 홀딩 쪽으로 외국인들이 붙어 있다면 홀딩을 얘기를 하셨고요. 우선 최근 상승장에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거나 상승폭이 적었던 업종은 우선 매도를 자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하락 관련해서 최근 상승을 보이고 있는 여행주들과 음식료 업종, 은행업 등 내수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당분간은 소외업종으로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향후 전망이 나쁘지 않다면 우선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의 경우 사서 바로 오르는 종목을 원하시지만은 예상처럼 키 맞추기 장세가 일어난다면 이미 올라있는 종목보다는 골목 지키기 투자가 더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행주나 은행주 같은 경우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기존 주도주가 주춤하면서 시장의 중심으로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사서 기다리셨다면은 이미 지금 상당폭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행주, 은행주 얘기는 저희가 지난 시간 통해서 조금 들어봤었고 아직까지 상승을 좀 못했고 상승장에서 소외된 그래서 키 맞추기가 예상이 되는 속에서 올라갈 만한 그런 업종이라든가 종목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올 3월부터 외국인이 주식 매수에 나섰지만 이 기간에 오히려 조정을 보인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의료 업종인데요. 의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율 하락기에 의료 정밀이나 섬유 의복 그리고 음식료 등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의류업체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LG 패션이나 한섬, 베이직하우스 등 대표적인 의류업체의 경우 3월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환율 하락과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실적 호전이 맞물리면서 의류업체의 경우 관심을 가지고 선침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섬, 베이직하우스, LG 패션 한 3종목 정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한 종목 정도만 짧게 보죠. LG 패션입니다. 2010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3%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25.4%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비 심리 개선과 겨울 한파로 동봉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지난해 상반기 고가 여성복 6개 브랜드의 국내 판권 인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부터는 대리점 남성복 매출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성장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동사의 성장은 경기 요인과 함께 구조적인 변화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력 상승에 따른 고가 제품 소비 증가 현상, 즉 상형 구매 현상의 확산이 얼마나 일어나는가가 동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동사가 경기에 민감한 대리점 채널에 대해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펼치는 점에 우려감이 있지만은 경기에 가장 민감한 남성복 매장을 여성 라인을 추가해 운영함으로써 고정비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공격적인 확장 정책은 경기가 회복 시에는 투자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경기 확장 시에 경기가 좋아질 경우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는 환율 하락 수혜주이고 또 보니까 실적도 여러모로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LG 패션 수급은 어떻고 최근에 또 분명 소외됐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이라 차트 봤을 때 흐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시면 2010년 3월 중순부터 해서
그 지수라던가 대형 IT주들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LG 패션도 그렇지만 의류업체들은 이때부터 해서 그 수출주들만 오르면서 오히려 네. 최근까지 그 하락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G 패션 같은 경우 최근 한 3, 4일에 걸쳐서 외국인은 아니지만 기관이 소폭이지만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 그 마감 동시효과에서 올리기는 했지만은 27,100원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거래도 좀 늘고 있고요. 네. 보시면 차트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매수가는 26,800원을 말씀드린 게 어제 종가로 한 300원 정도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아침 오전 중에 좀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은 29,000원 정고점 정도를 잡았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그 내수주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몰린다 그러면은 네. 3만 원 이상을 보시고 32,000원 정고점 이상까지도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동안 소외됐었기 때문에 이번 그 키맞추기 장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까지도 오르지 못한다 그러면은 네. 선종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26,800원에 사셔서 그 전저점인 26,000원, 그러니까 25,900원 정도까지 빠지신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손절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환율 하락 수혜주 일단 키 맞추기 전략 한번 짜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LG 패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이슈가 되는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테마주, 개별주 찾아보는 코너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종혁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반도체, 재료주, 장비주 얘기도 해주셨었고 OLED 테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셔서 거의 다 IT 쪽이었잖아요. 예, 오늘도 역시 비슷한 흐름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IT 자동차에 대한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어저께 다시 반등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도 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 하에서 좀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하고 다른 종목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난 월요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환율이 19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자동차 등 수출주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1달러가 1114원까지 떨어져서 다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인데요. 지난 월요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4.1원 내린 1114.1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2008년 9월 17일 1116원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는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우리 금융지주 주식 매각에 따른 달러 유입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원화 가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환율이 9.8원 오른 1223.9원으로 마감을 했지만 네. 환율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고 또 환율의 하락 압력도 커지고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어제 10원 가까이 올라서 1120원대 초반으로 다시 회복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위안화 절상이라는 커다란 이슈를 앞에 두고 트렌드는 원달러 환율 하락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원달러 하락이 단순히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원달러가 하락하면 할수록 정부나 외환 당국으로부터 개입이나 그 방어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개입이나 방어 같은 것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팔고 나갈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네.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간다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해봤자 환 손실을 갖고 오기 때문에 네. 외국인으로서는 지금 단계가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으로부터 유인이 없다면은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 수급에 철저히 기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어쨌거나 우리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은 IT는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잠시나마 이제 눈을 좀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실적은 IT나 자동차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실적 시즌에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완전히 발을 빼는 것보다는 발 한쪽은 담그고 발 한쪽은 원화 강세 수혜주. 특히 원화 강세 수혜주도 최근 환율이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네. 사실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이러한 환율 하락 수혜주보다는 외국인 차익 실현 욕구가 없고 좀 경기 방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제약이나 보험, 통신 업종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약, 뭐 보험, 통신 업종 중에서 뭐 한 종목 정도씩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제약주 중에서 부강약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정책 방향이 타당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나오면서 제약주들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그중 주력 품목이 대부분 오리지널이어서 리베이트의 우려가 적은 그 부강약품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리베이트권 말고도 독일계 제약사에서 M&A 한다는 루머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이미 이를 부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5일째 일어나고 있고요. 네. 어제는 기관이 또 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력 상품인 B형 간염 치료제인 레보비르가 필리핀에 수출을 시작했고 그렇죠. 중국에서도 3상 임상 실험에 들어가 중국 수출 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강약품 이번에 실적도 괜찮은가요? 실적은 일단 그 간염 치료제 상품의 판매 호조로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강약품 차트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부강약품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급등이 이루어졌고요. 일단 그 독일의 바이엘사와의 그 M&A에도 불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한 그 다음 날부터 또 주가 상승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이는 뭐 레보비르라든지 뭐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요. 전고점에 거의 근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봉상 살펴볼 것 같으면은 예. 아직도 가격은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그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시초가 정도에 오늘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부강. 예,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종가에 올리는 그런 모습을 최근 한 5일 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오전에 빠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뭐 시초가에 매수하는 것이 좋은 전략 같습니다. 네. 혹시나 모르니까 지금 뭐 차트로 봤을 때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손절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손절가는 어느 정도? 예, 손절가는 일단 7,000원을 제시하는데요. 이 7,000원, 죄송합니다. 17,200원을 제시하는데요. 네. 17,200원이 5일선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5일선 위로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5일선이 무너진다면 1차적으로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거의 없는 그런 경기 방어주에 잠깐 IT 자동차가 좀 반등을 꾀하는 동안 한번 발을 담가보자 반 정도라는 전략이신데 부강약품 저희가 제약주 중에서 하나를 보았고 또 하나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보험 업종 중에서 메리츠 화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월 영업이익이 139억 그리고 2월 영업이익이 157억으로 작년 동월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거기다 1, 2월 영업이익의 호조로 4, 4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익 기준으로 PER이 5.1배, PBR이 1.0배 수준으로 업종 내 최저 평가됐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네. 외국인이 10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 또 순매수 양도 점점 많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관이 계속 파는데 외국인들이 막 줄창 사고 있는, 예, 우리가 메리츠 화재 좀 차트를 볼까? 이제 막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는 예, 분위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3종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세 번째 바닥에서 한 5일 동안 계속 꼬리를 내면서 시장을 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7,750원 전고점 수준이고요. 예. 손절가는 이 지난번 하방 경직성에 의해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 이 7,0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가인데요. 지금 뭐 오늘 역시 장 열릴 때 정도에 사 보는 전략 괜찮을까요? 예, 7,300원 일단 어제 종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십 원 정도면은 일단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경기 방어주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차익 실현에 휘둘리지 않을 만한 저희가 섹터에 들어가서 종목 하나씩 봤습니다. 제약주 중에서 부강약품, 보험주 중에서 메리츠 화재. 자, 일단 두 번째 뉴스로 또 테마를 한번 찾아봐야죠. 예, 두 번째 뉴스는 3G 주파수 한개 블록에 1조 원, 인도에서 경매를 시작했는데요. 2일 만에 호가가 천정부지로 솟았다는 뉴스입니다. 뉴스 내용은 그 인도 통신부가 그 12일 인도 전국을 포괄하는 3G 이동통신 사업권을 허용할 주파수 한 개 블록의 3일차 경매 시작 가격을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430억으로 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경매 시작 2일 만에 약 1조 가까이
넘어선 흥행 기류에 탄력을 붙이려는 뜻으로 풀이됐다고 합니다. 예. 그 주파수 경매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인도 주요 사업자의 3G 이동통신 서비스가 오는 9월 1일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현재 타타, 에어텔, 그리고 릴라이언스, 에어셀, 바르티 등 그 해외 통신 업체 등이 그 주파수 경매 및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러한 그 에어텔 등 세계 통신업체 입찰 예정자 모두와 장비 공급 협상 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만약 삼성전자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사업을 진행하는 와이브로 관련 기업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삼성전자 벤더들, 와이브로 관련주가 언급이 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업체로서 영후통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영후통신은 일본 KDDI와 삼성전자의 와이브로 중계기 공급 및 협력 업체입니다. 작년에 경기 한파로 3G나 와이브로에 대한 투자가 적어 대부분의 통신 업체들이 적자를 봤는데요. 네. 영후통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22억, 영업이익률이 39%를 넘어 제조업계 내에서는 영업이익률 최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기술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최근 스마트폰의 증가로 무선 데이터 전송을 위한 SK텔레콤이나 KT의 통신 장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인도의 그런 3G 장비 공급을 삼성전자가 맡게 된다면 그 중계기 분야에서 유일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영후통신의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인도 주요 사업자 3G 이동통신 서비스가 오는 9월쯤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예. 서비스가 시작 시점은 9월이지만 그 전부터 물밑 작업은 시작되겠습니다만은 너무 일찍 좀 선침해라고 하기에도 좀. 그 3G 예. 사업권이 9월 1일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사업권을 하기 전에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네.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된다면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망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망을 위한 중계기를 공급하는 게 영후통신이기 때문에 일단 선정만 된다면 9월 1일까지 인프라 사업 또 9월 1일 이후에도 인도 전역을 위한 인프라 사업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예. 거기서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너무 먼 얘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일찍 살려서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후통신 차트 한번 보죠. 영후통신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영후통신 같은 경우에 최근 주가 상승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그렇네요. 보시다시피 21선에서 강한 꼬리를 내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가격대에서는 적어도 이제 매수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와 통합을 해봤을 때 지금 시점도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저께 기산텔레콤이나 서화정보통신 같이 이 통신기 업체가 전부 다 상승을 했는데요. 예. 어저께 재밌는 뉴스가 그 3G 인도 통신 업체의 그 삼성전자 밴드는 유일하게 영후통신 하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른 업종들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영후통신도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시장의 관심권 내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얼마의 영후통신을 매수해 보면 좋을까요? 어저께 꼬리를 내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여기에 따른 실망 매물이나 손절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시초가보다 하락 시에 매수를 하는 게 좀 매수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11,500원, 손절가는 지난번 21선에서 그 지지를 했던 부분은 9,200원에서 손절가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왠지 느낌은 영후통신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수혜주가 더 있나요? 예, 다른 수혜주로서 이로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온은 무선 인터넷 통신망 관리 솔루션 업체인데요. 네. 그 PSDN이라는 것을 공급합니다. PSDN은 기지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 신호를 처리해서 단말기와 무선 인터넷의 연결 작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이 이동통신에서는 빠질 수 없는 통신 솔루션인데요. 예. 삼성전자 협력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3G 인도 통신 사업자 선정에서 네. 이 삼성전자가 공급권을 갖게 된다면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중계기를 공급하는 영후통신에 이어서 그 무선 인터넷 통신망 관리 솔루션 업체인 이루원까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루원도 역시나 좀 올랐다가 좀 쉬는 그런 차트 흐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루원 차트를 보시면요. 삼성전자의 협력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1차 한 차례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보통 아시다시피 그
아이폰이 등장을 하면서 아이폰에 대한 또 새로운 수혜주로서 이론이 관심을 그렇죠. 받았었는데요. 예. 최근에 주가 조정은 어느 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요 지지선은 일단 깨지지 않았고요. 주요 네. 지지선에서 반등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매수가는 시초가보다 하락 시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목표가는 2차 전고점이죠. 4,000원대를 제시를 하고요. 네. 손절가는 역시 이 61선이 무너지는 3,0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근데 왜 전고점까지 안 보시나요? 항상 1차, 2차 보는데요. 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 전고점에 오면은 팔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을 뿐더러 예. 이 4,000원 전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거기서 항상 매물 대기 차익실현을.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래요. 고생했던 것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전고점에서 제시합니다. 네, 그래서 4,600원까지는 내다보시지 않고 4,000원까지 이루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한번 그냥 가타부타 얘기만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시니까 오늘부터 예. 서울에서 이제 전기차가 달릴 수 있게 한단 예,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당장 이제 시행이 되는데 뉴스에 팔아서 전기차 테마가 좀 더 하락을 할까요? 사실 최근 들어서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오늘 또 예, 반짝할까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CMS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네. 투자자들한테 실망을 안겨줬는데요. 네. 이 전기차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가장 문제가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차 생산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충전소가 없는데 자동차가 달리는, 그러니까 그렇죠. 주유소가 없는데 자동차 운행하는 꼴이 됐는데요. 네네. 일단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60km 미만의 저속 전기차가 허용이 된 건데요. 실제로 60km 미만의 저속 전기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은 동네 마트, 자전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한정돼 있죠. 예, 그러면서도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아, 이 정부가 2011년서부터 고속 전기차를 양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2011년이면 내년입니다. 그렇죠. 이 고속 전기차가 나오기 전에 저속 전기차를 사가지고 비싼 가격에 네, 1년 정도 운행을 하고 고속 전기차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것은 네, 조금 예, 좀 넌센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것도 그러한 생각들이 뒤에 받쳐져 있지 않은가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뭐 도심 운행 허용하는 날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그런 분위기라면 더 빠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CMS가 빠진 것도 조금 느낌은 안 좋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14일 수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뭐 소폭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막판에 아주 소폭이나마 오르면서 사실 1710이라는 앞자리 네 자리 숫자는 바뀌지가 않았었습니다.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문제는 뉴욕에서 다우가 11,000선을 또 지키면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단 반등이 IT 자동차 중심으로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는 인텔이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장이 시작될 것 같네요. 잠시 후에 시초가 분석해드립니다. 네, 이제 막 4월 14일 수요일장이 열렸습니다. 양시장 시초가 분석해드립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9포인트 뛴 1719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도 1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어제 그 종가분에 대한 하락을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삼성전자가 드디어 플러스를 좀 답니다. 어제 사실 장중에는 81만 5천 원,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2만 원까지 빠지는 바닥을 쳤었는데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면서 어제 그래도 약보합에 끝낼 수가 있었죠. 오늘 플러스를 삼성전자가 다는 것이 일단은 좀 안심돼 보입니다. 포스코가 추가적으로 좀 빨리 올라가야 될 텐데 어제 1% 이상이나 빠졌었기 때문에 실적 공개하고 오히려 더 약세를 보였던 포스코 오늘 반등을 시작하고 있고요. 현대차 이미 어제 반등을 했었었죠. 1.5%가량 올랐었는데 추가적인 반등이 1%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은 1% 정도 플러스를 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신한지주는 아직 조용합니다만 KB금융 어제 소폭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일단은 뭐 흐름이 계속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LG화학은 보합이었는데 오늘 플러스를 달면서 위쪽으로 방향 잡는 모습 LG전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모두 다 1.5% 내외로 올랐었죠.
있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특히나 LG전자의 상승폭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3% 이상이나 급등하면서 12만 3천 원까지 찍어내고 있네요. 하이닉스가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3% 급등했었는데 물론 또 많이 빠지기도 급하게 했었습니다만 오늘 1% 추가적으로 또 올라오면서 다시금 2만 8천 원 선까지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플러스 우리금융은 조금 조용합니다만 오늘 일단은 은행주들은 좀 혼조세 속에 조용한 보합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에너지가 0.8% 한 번 또 조용하게 눌린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차가 어제 4% 빠르게 감았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빨리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세계가 실적 내놓고 난 다음에 한텀 쉬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금 또 조용히 상승세를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중공업 오래간만에 9만 1,000원대 가격을 보여줍니다. 삼성전기가 어제 하루 만에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2% 또한 급등하면서 12만 8,500원. 일단 LG전자를 위해서 삼성전기 그리고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플러스를 달면서 확실히 인텔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NHN은요. 일단 뭐 NHN재팬 그 트래픽 자체도 좋지만 일본의 그 라이브도어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증권사로부터 호평받고 있죠. 이렇게 간다면 20만 원까지도 가능할 듯 보입니다. 19만 6,500원까지 오늘 추가적인 상승 보여줍니다. 롯데쇼핑 좀 조용하고 KTNG는 이제 더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6만 원 선은 뭐 지켜주겠죠. 6만 100원 정도 오늘 추가적으로 약간 더 밀리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1% 상승, 기업은행 1% 상승, 현대제철도 약간의 매수세를 받으면서 9만 원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719포인트에 개장했는데 조금 더 올라서요. 1720선 넘긴 1722 기록하네요. 코스닥도 한번 짧게 볼까요? 서울반도체 또 급하게 내렸다가 어제 2% 반등했었고 오늘 추가적인 1% 반등이 뒤따라 나옵니다. 셀트리온 비슷합니다. 어제 2% 이어서 오늘 1% 추가적인 상승. SK 브로드밴드, 태우 모두 다 지금 빨간불이죠. 지금 마이너스 달고 있는 것이 태광 정도인데 어제 태광이 4% 급락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것이 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 하나투어는 모두 강보합권에서 잘 출발하고 있고 SK컴즈도 어제 1%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줍니다. 에이스디지텍도 어제 2%가량 올랐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강보합권에 들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요. 코미팜도 강보합권에 들어있습니다. 성화하이텍이 1.5%가량 오르고 있고 BHI가 2% 정도 급등합니다. 왠지 분위기는 대충 다 아시겠죠? 이명박 대통령이 해관부 정상회의에 지금 가서 원전 세일즈한다는 소식에 오늘 또 원전주가 한번 움직이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산중공업도 현재 9만 1,000원 선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현재 코스피가 1720을 넘겼고요. 코스닥도 509포인트로 510선 회복을 다시금 좀 타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듣겠습니다. 현대증권의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의 그 인텔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나타날 것이다. 장중에 IT가 조금 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전일 인텔이 1분기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2분기 매출 전망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수치를 예상했기 때문에 금일 긍정적인 인텔 효과가 장 초반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IT 섹터가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매물로 단기적인 급락을 보였는데요. 역시 단기적인 급락의 이유는 위안화 절상에 따른 원화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에 따른 원엔 환율 하락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삼성전자의 그런 실적 가이던스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인 환율 효과가 작용했었던 지난 3분기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환율 측면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수요 회복과 기업 경쟁력이 보다 실적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IT 섹터가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빠른 주가 복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제는 IT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믿고 환율 효과는 별다른 걱정 없이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수요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IT 쪽을 이제 좀 확실히 믿고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다 싶기도 한데요. 이제 조금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시점 아닙니까? 예, 일단 단기 조정에 따라서 일단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는 점에서 가격 복원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국내 증시 전반적인 측면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거를 이제 전일까지 매도를 하면서 다소 지수가 정체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금일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과연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인지가 추가적인 IT 섹터와 자동차 섹터의 반등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인텔 실적 발표 이후에도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 증시 역시 IT 기업의 실적 전망이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내일 JP모건 실적 발표도 예상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국내 IT 섹터와 자동차 섹터 이외에도 금융 섹터에 대한 관심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대증권의 배성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무엇보다 관심사인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이 궁금한데 일단 오늘 아침에 외국인은 한 100억 정도 사주는 모습입니다. 이러다가 또 언제 팔지 모르는 외국인이라서 일단 안심은 할 수 없지만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는 일단은 지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 그리고 채권시장 얘기 들어볼게요.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환율이 정말 놀랍도록 거의 10원 가까이 오르면서 1120원대 회복을 하루 만에 했었는데 오늘 밀립니까? 아니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 환율은 이제 달러와 같이 이제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3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우리나라 현물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1118원, 19원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전일 대비해서 거의 5원가량 하락하면서 여기 환율의 하락폭보다 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이렇게 환율이 거의 10원 가까이 급등한 것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어떤 발언 때문이었죠. 위안화 절상 이슈가 조금은 사그라든 그런 모습 속에서 여기가 쇼커버했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오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많이 약해진 측면으로 인해서 환율이 이제 10원가량 올랐습니다. 당국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눈에 띌 정도로 보이는 수준은 분명히 아니었고요. 시장의 기대감 약화에 따른 이제 환율 충격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3월 무역 수지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당연히 중국 입장으로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환율이 빠르게 내려오면은 이제 수출주,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의존형 국가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 위안화 절상 시기를 좀 최대한 늦추고 싶은 마음이 확실히 클 것이고요.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 역시 이제 이런 마음을 내비치면서 환율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같은 것은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의 단기 국채가 좀 성공적으로 발행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죠. 이제 그리스가 15억 유로의 단기 국채 발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원래 예정은 12억 유로였는데요. 3억 유로가량 더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발행에 대해서 이제 입찰 수요가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리스 국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일단 그리스가 위기를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약해지면서 달러 가치가 최근에 하락 중이고요. 환율도 이제 어제 충격을 바로 재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이제 주변 상황은 위안화 절상 같은 것도 언젠가는 좀 단행될 일일 것,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환율은 좀 더 계속적으로 좀 하락 쪽으로 무게를 두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시중 자금이 단기화되고 있다. 떠도는 돈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는데 한은 측에서 국회 제출한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성 회수라든가 기준금리 인상의 어떤 점진적인 가능성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전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최근에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2010년 시작하면서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개인들은 일단 주식시장에서 연일 매도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들 역시 투신자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펀드 환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매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인들이 펀드도 환매를 했고 주식도 팔았기 때문에 돈들을 많이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마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너무 많이 오른 거고 부동산도 딱히 투자할 만한 지역이 보이지 않고 현재 개인들은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돈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많은 돈들이 단기 투자처로 잠시 이동을 하면서 금리가 좀 하락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기자금 시장에 돈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좀 유동성 해소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 이제 돈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줬던 예전에 후순위채 매입을 위한 은행 자본확충 펀드 지원자금 3.1조 원이라든지 채권시장 안정펀드 지원자금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특수 상황에서 좀 취해진 조치들을 먼저 이제 유동성 해소에 좀 천천히 나서면서 향후에 기준금리 역시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아닌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을 만큼 조금씩 올려나가는 모습을 취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인텔 효과를 반영하면서 이틀째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20선 넘긴 172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오늘 아침에는 일단 200억 가까이 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한번 세워보죠. 이트레이드 증권의 민상일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장 수급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죠.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 기관 사고 있고요. 개인 팔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 좀 어제 좀 팔았기 때문에 부담도 좀 있었고요. 또 지난주 후반부터 외국인이 파는 거 아닌가 고민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제 미국 증시 영향도 있었겠지만 다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분위기 자체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드디어 IT 자동차에 대한 반등이 조금 있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굳이 따진다면은 삼성전자가 안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상은 IT 쪽보다는 자동차의 반등이 먼저 좀 일어났다. 사실 환율이 좀 정신을 차리니까 바로 그 직격탄을 맞는 자동차주의 반등이 좀 더 세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또 인텔 효과로 IT가 좀 살아나고 이렇게 되면은 IT 자동차가 다시 가는 거 아닌가? 외국인도 결국 사주고 그런 분위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IT 자동차 주도주에 대한 전망은요? 네,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후반부터 IT 자동차 쪽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들은 환율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들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쪽 종목을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외국인들이 사는 규모를 좀 속도 조절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담들이 최근 며칠 동안 다소 좀 줄어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IT와 자동차의 시장 주도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어젯밤에 실적을 발표했지만 다음 주까지 애플이 또 실적을 계속해서 좀 발표하는 상황들이 이어져요. 애플 외에도 IT 기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IT 쪽에서 오는 실적 모멘텀, 상승 모멘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대장주 삼성전자가 사실 의미하는 바가 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관심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결과적인 얘기지만은 10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오고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삼성전자는 좀 주춤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사준다고 해도 장외 블록딜 시간외 대량 매매에서만 삼성전자를 사주고 있고 장중에서 약간 판다는 느낌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언제쯤 괜찮은 가격까지 반등을 할까요? 글쎄 이제 그 괜찮은 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어느 정도냐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점이 4월 초에 87만 5천 원이었고요. 지금 83만 9천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갭을 메꾸는 수준의 반등은 그렇게 먼 시간이라고 생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뚫고 얼마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부담감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유는 실제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부담들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이라는 것들은 속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환경 자체가 풍부하더라도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투자자들이 따라가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정고점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 가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의 가격에 대한 부담들이 좀 완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에 가파른 상승세가 다시 진행된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요. 월 초에 있었던 상승폭을 회복하는 정도 이상 그 정도의 의미 정도를 부여하면서 삼성전자 바라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환율 얘기를 하면서 사실 물론 말씀하신 요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잠깐 내린 것이고 외국인들이 사주면 이 주도주가 결국 또 펀더멘털에 의해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 하락 그러니까 엔화까지 다 고려한다면 원화 강세 수혜주 쪽으로 잠깐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주 잠깐이지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단기적인 시각에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정말 단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네. 너무 길게 바라보는 건 아무래도 좀 시장의 주류 흐름과는 좀 동떨어진 형태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IT나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을 좀 멀리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시장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주는 가격 효과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형태의 모양이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확장될 가능성이 2분기, 3분기를 가면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틈새 시장 정도는 정말 틈새로 바라봐야 되지 그걸 주도주의 변화로 바라봐 버리면은 시장하고 조금 괴리된 형태의 모양을 보일 수도 있고 그게 시장을 못 따라가는 상황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이것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IT 자동차가 정말 대세다라고 했을 때 환율이 좀 조용할 때 말이죠. 그땐 다 무조건 이쪽으로 일단 붙어라라고 해서 많이 갈아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같은데 요 며칠 환율 뭐 많이 올랐다 외국인들 차익 실현하면서 쑥 내려갔단 말이에요. 아주 급하게요. 그러면은 지금 그분들은 계속 홀딩하고 있으면 언제쯤 원금을 좀 찾는 혹은 플러스 수익까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2분기 중에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의 네.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화 요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처럼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했던 상황 자체가 2분기 중에 변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는 좋아진 형태의 모양이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샀던 요인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거기에다가 우리 증시가 글로벌 국가들 대비했을 때 좀 저평가된 상태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중에 그 걱정하시는 상황까지는 뭐 나타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크게 수익을 다시 확보하는 상황들은 2분기 중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T 자동차가 더 빠지면 사라는 의견은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보면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1700선 전후로 해가지고 반등이 나타났잖아요. 네. 21선의 지지력이 확인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그 정도 밀리면 한번 사보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현대차를 보거나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기술적인 지지선에서 둘 다 반등하는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빠졌을 때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너무 보수적인 측면들을 반영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IT나 자동차 좀 싸게 살려면 지금 정도가 괜찮은 타이밍이겠네요. 지금부터요. 좀 계속해서 좀 뭐 어차피 좀 나눠서 산다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요, 16포인트 올라서, 1727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일 이평선이 걸쳐져 있는 1720에 대한 하방은 확실히 좀 확보가 됐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코스닥도 아직은 뭐 513 회복은 안 됐지만 509포인트 정도로 외국인이 장 열린 지 약간 20분이 안 되는데 350억 정도 뭐 나쁘지 않게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